자, 이제 HTML 하시다가 이제 그 조금 방향을 해서 페이지 이동 먼저 했는데 페이지 이동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SQL 쿼리 기본 쿼리 암기하듯이 얘도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누구 갖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누구 갖고는 좀 거짓말이죠. 누구 갖고 어떻게? 저도 선생님도 해봐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여기 HTML을 쭉 하시다 보면은 여기 타이틀이라는 게 보이죠. 타이틀. 그 인서트 타이틀 히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문자 태그를 이제 지금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이제 탭 이름이 문자 태그로 바뀌어요. 이렇게 탭 이름이 이게 타이틀입니다. 되시겠죠? 탭 이름 바꾸시려면 여기를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 같은 게 있죠.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아이콘 같은 게 F12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지금 그 오류를 안 내고 있어요. 오류가 나면 여기 빨갛게 X 표시가 한 개 나거든요. X 표시가 딱 나면 걔가 경고이거나 노란색이거나 X 표시가 나면 이게 경고이거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JSP도 할 때 여기에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네들을 페비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페비콘 쳐볼까요 그냥 한글로 페비콘 이렇게 써가지고 파비콘이라고 되어 있네요. 페비콘 아니고 파비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앞에 그림을 파비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비콘 만들기 나만의 파비콘 만들기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이미지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파비콘 만드는 데다가 올려주면 걔가 이제 파비콘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스템을 파비콘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파비콘이라는데 웹사이트에 대한 나만의 아이콘인데 여기 앞에 보이는 거 요거 이제 파비콘입니다. 이렇게 파비콘인데 저도 이제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웹장.com 이렇게 해서 웹장.com 해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W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보라색. 예, 좀 복잡하게 만들었더니 무슨 뭔지 아이콘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만든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페비콘이라고 얘기해요. 탭이 앞에 여기 지금 페비콘이 안 만들어지면 여기 지구 모양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모양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비콘이 없으면 이제 그 경고나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걔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만드는 방법은 여기 구글링 하세요. 저도 구글링에서 만들었으니까 구글링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문자에 대한 걸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H 태그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H 태그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H 태그에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H 태그에 대한 설명. 엔터를 여러 번 친다고 해서 줄바꿈이 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줄바꿈을 하려면 BR 태그를 넣으셔야 됩니다. L 태그. 얘는 이제 그 이쪽에 보면 H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W3수 kursu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그 헤딩 태그, 헤딩스 이렇게 나오시면서 헤딩 태그라고 쭉 나옵니다. 그 신문을 만들 때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타이틀이 제일 커요. 맨 처음에 나온 타이틀이 제일 크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일하는데 그때 하는 게 헤딩이에요. 헤딩. 그래서 이게 문서라고 봤을 때는 맨 처음에 나오는 거를 제일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그 다음에 부제목 하는데 너 뒤에서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단계까지만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웹페이지에 디스플레이 뭐 가능 헤딩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헤딩스 라고 돼 있어서 이제 사용하시고 이제 H 태그는 이제 헤드 태그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 태그인데 신문에서 볼 때에 처음 나오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죠. 처음 나오는 것이 제일 크고요.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든다. 줄어들게 만드셔야 돼요. 줄어든다. 근데 이제 H1부터 시작을 해서 H6까지만 씁니다. H6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6까지만 쓰세요. 아시겠죠? BR 태그 하게 만들겠습니다. BR 태그 HR 태그 하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제목 1부터 제목 그 쓰셔야 되니까 H1 이렇게 H1 태그를 만드시고 여기다가 제목 1 이렇게 쓰시고 이제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6개까지 하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네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지금 제가 이제 앞에 거는 고치고 뒤에 거는 안 고치니까 이게 짝이 안 맞죠? 짝이 안 맞으니까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제목은 1 제목 2, 3, 4, 5, 6 제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 한 4 정도 되면은 일반 글자랑 똑같아져요. 4, 5, 6 이렇게 점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일반 글자고요. 그다음에 여기 4 정도 되니까 진하기만 진하고요. 그죠? 진하기만 진하고 요거랑 요거랑 글자 크기가 약간 비슷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4 정도 되면은 글자 크기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면서 써서 지금 제목 태그를 쓸 때는 보통 이거는 1, 2, 3 정도까지 씁니다. 1, 2, 3, 4. 그렇게 이게 부제목을 너무 많이 잡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H 태그를 쓸 때에 그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을 이제 H1 태그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한 4 정도 가면은 일반 글자, 일반 텍스트 글자 크기하고 비슷한데 진하기만 달라다. 그리고 헤딩 태그는 기본적으로 진하기입니다. 진하게. 그리고 한 줄을 전부 다 잡아먹어요. 얘네들이. 한 줄을 다 잡아먹는 태그입니다. 되시겠죠? 이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금 썼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줄어들고요. 이렇게 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줄 줄을 잡아먹는 한 줄 태그입니다.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물론 CSS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서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변경하면 이제 줄일 수도 있어요. 줄여가지고 여러 개가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줄 태그입니다. 한 줄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H1 태그 이제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뭐냐? 텍스트. 다른 것에 해당되는 것은 패러그래프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그래프는 P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패러그래프는 여기 헤딩은 쭉 해서 이걸로 끝이에요. 헤딩 태그는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되세요. 패러그래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패러그래프 P 태그를 의미합니다. P 태그. 그 패러그래프는 문단,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문단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문단은 위에 있는 글과 밑에 있는 글, 문단을 사이로 해서 위에 있는 문단과 밑에 있는 문단이 의미가 틀려져요. 흐름이 달라지면 이제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그 옛날에 옛적에 이제 그 막 글을 쓰다가 이게 흐름이 달라지면 붓을 빨고 먹을 다시 갈고 선비들이 이제 글을 다시 썼다. 이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글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문단으로 보는데 컴퓨터는 그런 거를 의미를 잡아내지 못하니까 피태가 있는 거를 문단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단으로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면 한 줄을 띄어요. 이렇게 한 줄을 띄게 됩니다. 한 줄을 띄어서 사용하는 것을 만들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단을 좀 해보시려면 글을 좀 길게 쓰셔야 돼요. 길게. 또는 BR 태그를 막 써놓아서 이제 줄바꿈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P 태그 여기다가 P 태그 한 개 쓸게요. P 태그 P 이거 쓰시고요. P 쓰시고요. 지금 자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자바란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한 개 해보시면 써놨습니다. 경고 하나도 없죠. 닫는 게 없는데 경고가 없어요. 없으시고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이제 쓰면서 여기 지금 자바라놨는데 여기 사이에 이렇게 얘처럼 길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줄이 붙어 있다. 여기 줄이 이런 얘기고요. 얘는 한 줄이 떨어져 있다.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한 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게 이제 P 태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을 띄어가지고 사용하려면 P 태그를 쓰세요. 아시겠죠? 파라그래프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얘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이제 P 태그를 또 한 개 써요. 지금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썼는데 여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써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썼습니다.
새로 고침해 드릴게요.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여기 자바람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한 줄 떡 떨어졌어요. 여기 패러그래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패러그래프를 닫고 써야 되는데 패러그래프 안에 패러그래프가 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패러그래프를 구분하는 걸로 그냥 쓴다. 피태그는 별 의미 없이 그냥 패러그래프를 구분할 때 피태그를 그냥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패러그래프가 서로 이제 위에 건 자바란이고요, 밑에 건 데이터베이스예요. 의미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피태그를 썼어요. 피태그를 썼는데 닫지를 않았어요. 피태그를 닫지를 않았는데 그 정상적으로 한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브라우저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피태그를 열어놓으면요, 피태그를 찾아요. 피태그의 끝이 어딨지라고 찾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피태그를 많이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야, 피태그가 얘 지금 열어놨는데 닫는 게 없어. 그럼 얘도 열어놨는데 닫는 게 없어. 그러면 계속 찾게 돼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느려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닫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닫아주는 게 좋다. 아시겠죠? 닫아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슬래시 p 태그입니다. 여기도 슬래시 p 태그입니다. 이 이클립스는 경고를 안 보내요. 그냥 p 태그 한 개도 그냥 쓰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써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경고도 없어요. 경고라도 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경고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경고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작사해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때 이제 그냥 피태그 하나만 딸랑딸랑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쟁이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보통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돼요. 끝을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태그가 있으면 슬래시 피태그도 있어야지 라고, 이제 끝나는 태그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쓰셔도 무관하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페이지 그렇게 긴 거 아니고, 아시겠죠? 내용들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쓰시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바라 이제 BR 태그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쓰시면, 얘는 자바는 언어이죠. 컴퓨터 언어입니다. BR 태그도 집어넣고, 제가 엔터를 막 쳤다고 해서 줄바꿈이 안 되는 건 아시죠? BR 태그를 넣으셔야 돼요. 컴퓨터 언어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BR 태그를 했으니까 줄바꿈이 됩니다. 줄바꿈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DB를 BR 태그하게 집어넣고 BR 태그 단독 태그입니다. BR 태그 단독 태그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한동안은 표시를 해드릴게요. 표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경고 안 나는 거 봐서는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서 써보시면 그 피태그가 있는 곳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태그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한 줄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한 줄이 길게 떨어져 있다. 이거 피태그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붙어 있다.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단이 여기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게 피태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태그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문단을 좀 이렇게 할 때 그 피태그를 좀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겠구나. 그래서 피태그를 종종 보시게 됩니다. 근데 뭐 피태그를 굳이 뭐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피태그를 또 굳이 써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그냥 박스 그려가지고 좀 그 여백 주면 되지. 여백 적어서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피태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개인 선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태그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글자를 이제 사용해서 글자를 사용해서 쓰려면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이제 매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빨간색이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매길 때는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니까 스타일이라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된다. 아시겠죠? 저장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할 때는 피태그에다가 할 수 있어요. 피태그하면 피태그가 감싸고 있는 이거죠. 여기 감싸고 있는 글자를 내가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피태그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 페비콘이 있네요. 페비콘이 있고, 스타일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단독으로 쓰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냐면, 저희가
그 여기 레퍼런스 볼게요. 밑에 보시면 그 HTML 레퍼런스 태그 리스트가 있으신데요. 태그 리스트가 있으십니다. 쭉 내려가면서 이제 몇 가지 볼게요. 지금 여기 빨갛게 나오는 거는 그 Don't support in HTML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HTML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HTML5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으니까 이런 거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여기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사용자에 대한 도큐멘트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 주소인데 그냥 실제적인 주소보다 그 오더나 이런 도큐멘트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이죠. 연결해서 사용되는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좀 써주세요.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텍스트, 뒤에 텍스트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텍스트라고 붙어 있는 거는 텍스트에 대한 그 태그입니다. 그래서 B가 여기 보시면 볼드가 뭐지? 이걸 찾으셔야 되죠. 볼드. B 태그는 볼드 약자니까 딱 보시면 아시죠? 이 볼드입니다. 그래서 볼드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 볼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바로 찾아주시게 되고요. 볼드는 용감한, 대담한, 천명한, 굵은 아시겠죠? 이렇게 굵은 글자를 나타낼 때 볼드, B 태그를 사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목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내용이 텍스트 내용이 여기 많다 보니까 계속 쓰니까 막 휠을 돌려야 되나요? 귀찮게 시리. 예, 여기다가 다시 텍스트 2 만들겠습니다. 위에서 HTML 만들고 자 텍스트 2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1에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할 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이제 헤드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지금 B 태그들이 많은데 텍스트를 할 때는 여기 이제 H1 태그 요거는 제목인데 두껍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B 태그 사용하시고 B 태그 그 다음에 몇 가지 해드릴게요. 여기 B 태그 말고 B 태그 말고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찾아봐서 이제 써볼게요. B 태그 텍스트에 대한 것도 여기 있고요. define big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not support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많이 쓰진 않은데 여기 여기 텍스트 뭐 여기 센터가 있는데 얘는 가운데를 전환할 때 이거는 CSS로 가 있어요. CSS 대신한다. 여기 CSS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빼고 이제 쭉 보시면서 텍스트가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요. 여기 텍스트 있죠. EM인데 여기는 이 비태그랑 똑같아요. 얘는 복사해서 얘를 저기 뭐야 이 볼드 검색하듯이 검색해 보면 얘가 뭐지라는 건데 강조하다.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껍게 만들면 돼요. 도드러진다. 강조하다. 그래서 비태그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EM 태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B 태그도 있고 EM 태그 발견했네요. EM 태그 이렇게 발견했고요. 또 이제 붙여넣기. 네, 여기 붙여넣기. 태그를 EM 태그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나중에 요거부터 테스팅 먼저 하시면 한 개만 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가요. 텍스트인데 요거는 CSS 폰트 글자 모양이니까 이건 CSS가 하면 되겠구나. 그 HTML 태그는 데이터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태그 사이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쁘게 꾸미자, 뭐 센터에 만들자, 폰트 스타일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은 다 CSS예요. 스타일 시트라고 일합니다. 아시겠죠? 스타일이라고 일하고 그 스타일은 CSS이기 때문에 다 CSS로 넘겼어요. HTML5 정리하면서 넘겨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CSS가 사용합니다. 여기 HTML 있죠? 헤딩 태그 한번 보셨고요. 헤드 태그는 이제 이 헤딩 태그하고 좀 틀립니다. HR 태그 보셨죠? HR 태그. HTML 맨 처음에 나오는 루트에 해당되는 게 HTML이다. 있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이 뭐 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네 여기 있네요. 마크가 있네. 마크가 있어서 저희가 보시면 여기 이제 마크 테이블이 있는데 마크에 해당되는 것은 뭐 하이라이트도 돼 있는데 얘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이라이트 진하게만 하시면 하이라이트 검정색
마크로 해서 진하게만 하시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저희는 마크 테이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자, 꺽쇠필 쓰시고요. 비태그 이렇게 쓰시고요. 얘는 영어로는 볼더고요. 볼드 이렇게 되고요. 한국말로는 두껍게입니다. 두껍게라고 이제 태그를 쓴다. 이제 BR 태그 한 개 붙여드릴게요. BR 태그 단독 태그를 붙여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세 개를 이제 테스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M 태그인데요. EM 태그는 도드라지게 하다. 뭐 이렇게 형태가 잘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EM 태그 영어로 이제 왜 영어로 썼을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드라진 이런 뜻이고요. 네, 얘네들은 두껍게라는 게 보다는 도드라지게 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뭔가 도드러지게 하다 이런 뜻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는 이제 뭔가 마킹을 하다 이런 얘기죠. 마크라는 얘기는 그냥 마크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으시죠? 네, 그냥 표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표시하다고 써놓을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팅 해보려는 테스팅하고 여기 있구나. 네, 테스팅하고 문자 태그인데 이제 html2.html text2.html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볼드나 여기 보시면 emphasized 도드라지게 하는 em 태그나 마크나 다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태그의 의미만 조금 틀려요. 태그의 의미만 조금 틀리고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저는 비태그를 이 정도 되면은 비태그를 많이 써요. 그냥 두껍게 하면 도드라지게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태그를 보통 본인들이 편한 거 많이 쓰시면 되세요.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태그를 많이 쓰고요. 제가 HR 태그 쓰지 않았나요? BR H1 지금 이거는 H1으로 썼고 그냥 비태그로 써놨구나. BR로 아니 여기다가 지금 HR 태그 한 개 써놓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HR 태그 이렇게 써가지고 선 한 개 그리면은 보기 좋을 것 같아서 단독 태그입니다. 근데 생각만 안 썼나봐요. 생각만 이렇게 저를 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볼드 태그, 이건 B 태그입니다. 여기 B가 볼드 태그, EM 태그가 emphasized 되고요. 마크 태그, 마크해서 사용되는 게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B로 썼어요? 이런 죄송해요. EM 태그고 마크 이상하더라 어쨌든지 마크 태그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얘는 EM 태그. 예, 한번 해보시죠. 예, 달라 보이지 않다. 이 정도면이라는데 이게 예, 됐네요. 도드라지게는 이게 이탈릭도 붙어 있네요. 이탈릭. 마크는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아시겠죠? 하이라이트. 이런 표시가 된다. 똑같으면은 B 태그를 쓰라 했더니 똑같지는 않네요. 되셨나요? 예.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조금 틀리네요. 틀려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태그 관계법 보여드릴게요. 비태그 관계 이제 9분의 1으로 비태그 관계 가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비태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글자 사이에 나오게 되면 얘가 두드러진다는 거죠. 두드러지고 얘가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두드러져서 이제 눈에 확 띄게 이게 이탈릭으로 붙어 있으면 이런 게 눈에 확 띄게 됩니다. 띄게 되고요. 자, 태그 중에서 또 이제 아까 한 개 텍스트 태그 중에서 한 개 빠지고 나오는데 I 태그가 있어요. I 태그 얘도 텍스트인데 얘는 이제 보시면 I 태그에 되는 게 define a part of text in alternate voice mood 돼 있는데 이게 I 태그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파고. 예. 이 파파고가 도와줄 거예요. 해가지고 붙여놓으시면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음성 또는 기분의 텍스트 부분을 정의합니다 돼 있는데 예, 대체 음성 그러니까 음성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만약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음성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텍스트로 대체해가지고 사용이 되거나 이럴 때 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 아이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아이태그입니다. 아이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아이태그를 한번 아이태그 붙여보시고요. 아이태그를 붙여볼게요. 붙여보시고 여기 이제 아이태그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두껍게는 아니고 이제 일단은 물음표 해시고 볼드는 그냥 내비뒀어요. 태그는 아이태그입니다.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이태그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는 거하고 동일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 예전에는 뭐로 썼냐면 얘는 이탈릭으로 만든다. 이탈릭이 이제 글자가 누워 있는 글자를 이탈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태그이 이탈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설명이 조금 틀리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탈릭 뭐 이렇게 해서 이탈리치다 이게 맞나? 스펠링 틀린 것 같아요. 네, 뭘 맞아야 해먹지. 그래서 이 아이태그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쓸 때는 뭐 이탈리치다. 스펠링 찾아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고 A라고 해서 진작 가르쳐주지. 예, 채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그 말하자면 누워 있는 채죠. 그 옆으로 누워 있어요. 글자가 아시겠죠? 이걸 이탈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탈릭체도 이탈릭체에 해당되는 것도 많이 쓰시게 되세요. 쓰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글자를 보시면 텍스트 리스트 그 외에는 풀이가 있네요. 풀이가 있으신데 이 풀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 프리 태그도 좀 보셔야 되는데 프리 태그가 있습니다. 프리 태그까지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프리 태그가 보시면 여기다 이제 풀이라고 쓰시고요. 풀이 쓰십니다. 여기다 풀이라고 씁니다. 풀이라고 쓰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을 먼저 보시면 프리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뭐 프리포매티드 이렇게 해서 프리포매티드가 뭐지? 뭐 번역을 많이 해야 돼요. 저랑 공부를 하려면 번역을 많이. 제가 그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여러분들도 번역을 많이 해야 돼요. 프리포매티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프리포맷된 구조체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닌가? 예. 아닌가? 모르겠다. 이게 의미상 뭐는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조인데 프리포맷 앞에서 미리 잡아놓은 뭐 이런 뜻이가 되나요? 프리가 앞쪽이란 이런 뜻이 되죠. 예, 그래서 잡아놓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데 풀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제 풀이 쓸게요. 풀이 띄어쓰기를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이탈릭도 띄어쓰기를 여러 개를 하고 얘도 띄어쓰기를 여러 개 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앞에 거는 띄어쓰기가 다 무시당했어요. 다 무시당했다고요. 아시겠죠? 한 개 빼놓고 다 무시당했어요. 근데 얘는 다 먹어요. 이해되시겠죠? 다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크가 있는데 마크에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풀에서 엔터 쳐볼게요. 풀에서 엔터. 풀 대신은 있어야 되니까 도드러 지게 개자 엔터 칠게요. 이렇게 엔터 쳤어요. 잘못해가지고 엔터 쳤습니다. 됐나요?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돼요. 마크는 엔터가 무시당해요. 마크 부분은 되셨나요? 풀이는 엔터를 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리포메이션은 이제 이전에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했는 대로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리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공백 됩니다. 그 공백과 엔터, 공백 소스에서의 공백입니다. 그 소스에서의 공백과 다른 거는 무시당하는데 공백과 엔터를 처리해 준다. 그대로 보여주게 돼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엔터를 쳤으면 엔터도 되고 블랭크를 쳤으면 블랭크도 되고 아시겠죠?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이 프리태그를 쓸 단점은 대신에 글자체가 좀 그래요. 글자체가 달라져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태그를 쓰시면 이제 글자체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좀 위에 있는 거하고 여기 써져 있는 이런 거하고 글자체가 이게 그 글자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두께가 서로 틀리다는 게죠. 얘하고는 두께가 틀려요. 얘가 일반 두께인데 두께가 틀려지는 거죠. 얘가 좀 약해 보이죠? 프리태그가.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요.